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스타트업 슈퍼넛 조이원 인유진입니다. 유진님, 네? 이번에는 옷장을 구입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옷장이 생겨서 이제 비닐봉지 속에서 옷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즐거운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가 네, 어떤 걸 산 거를 축하하는 걸로 네, 에피소드를 시작을 하는데 예, 유진님이 이번에는 네, 그냥 본인이 산 거뿐만 아니라 네, 저한테 뭘 공유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옷장을 산 곳에서 정말 좋은 딜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희원님한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고 그래서 되게 좀 강력하게 이거 사야 된다 하고서 책상을 공유를 했어요. 책상 딜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진님이 저한테 책상을 사라고 계속 네. 하는 거를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희원님이 집에서 되게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오래 쓴 그 책상이 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희원님만의 색깔이 좀 더 이제 이 지금의 희원님의 색깔이 좀 더 들어간 그런 어떤 공간으로 이 책상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알고 있어서 네. 저도 유진님이 그 보낸 네. 그 세일 네. 하고 있는 다양한 책상들을 보면서 네. 저희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슈퍼너드 13화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이 내용을 생각하다가 네. 제가 어제 울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되게 진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드인 저희가 물건을 한번 구입을 하면 일단 구입에서부터 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도 하지만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장기간 사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잘 사용하면서. 애초에 그런 우리가 뭔가를 산다는 거는 네. 그게 진짜 필요해서 사기도 하지만 네. 쓰면서 네.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까 생각하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뭐랄까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쓰다가 보면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오는데 근데 정이 너무 들어서 좀 힘들죠. 버리기가.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과 이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만의 과정. 그래서 이게 되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슈퍼너드의 일이고 그래서 이거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좋겠다. 우리가 뭐 전에 너드피셜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저번화도 그랬어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시작한 여행. 네. 그런 거는 뭔가 그 여행의 스팟, 우리가 갔던 루트를 따라서 가는 그런 팟캐스트 구성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팟캐스트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게 정말 특징적인 슈퍼너드만의 시리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유진님이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네, 이름하여 슈퍼너드 옹고지신 시리즈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요? 네, 일단은 옹고지신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옛 것을 이제 되새기면서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됐어 버리겠어 탁 이러고 새 것 사고 이게 아니라 옛 것에서 우리가 느꼈던 어떤 기억과 어떤 좋았던 점, 네, 추억. 어떤 레슨, 어떤 그런 가르침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잘 내재화시키면서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큰 그릇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져서 우리가 이 이별하는 이 특징적인 이 과정을 이 단어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겠다. 그리고 이 옹고지신 시리즈가 저는 듣자마자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네. 우리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물건 하나랑 이별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죠. 모든 거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슈퍼너드가 이별을 되게 힘들어 하기 때문에 네. 이별 승화 프로젝트라고. 네, 부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획을 유진님한테 듣자마자 네. 되게 괜찮다 네. 라고 했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슈퍼너드 옹고지신 시리즈의 첫 번째 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스타트업 슈퍼너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슈퍼너드 13화 오늘의 주제는 그 책상과 이별할 수 있을까? 입니다. 네, 그 책상이라고 하면 제가 8년 넘게 사용해오고 있는 그 책상이죠. 네, 맞아요. 제가 버리고 새 것을 사라고 말하는 그 책상이죠. 유치님이 이게 명상 같은 주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랬나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정이 많다고 했잖아요. 물건 하나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거를 떠나보내야 될 때 되게 특징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일종의 이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과정을 좀 풀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명상 같잖아요? 물건과 이별하는 명상. 그러니까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서 생각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명상이랑은 다르게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 얘기가 꼭 버려라! 이건 별로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다양하게 이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는 선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생각들을 정리하는 마음 정리의 개념에서 명상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 내용 생각하다가 울었는데 오늘 녹화를 하면서 울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주제고요. 네, 그렇죠. 일단 그 책상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그 책상을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들어오게 된 이 과정을 일단 제가 지방에 살았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독립을 했어야 됐고요. 근데 좀 급하게 집을 구했었어요. 왜 급하게 구했냐면 원래는 사촌 언니 집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살아가는 시간? 그 뭐라 그러죠? 라이프 루틴? 루틴 이런 게 달라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미대에 들어갔는데 과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1학년 때니까 1학년 때죠? 네. 1학년 때는 약간 그 대학교의 체제를 이해하는 거에도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과제라든지 지금 생각해보면 뭐 별것도 아닌 그 과제인데 그때는 좀 크게 느껴져서 막 꼭 해가야 되고 막 밤에 해야 되고 안 되면 약간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신세 같아 보이고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는 약간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그래도 이끌어준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에는 담임이란 개념도 없고 그냥 내가 들어가는 그 수업을 오로지 내가 다 맞춰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허덕허덕거리면서 과제를 했었고 제가 허덕거리면서 과제를 했던 거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미대를 되게 조금 준비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에피소드에서 길게 다뤄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제를 해냈는데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사촌 언니 잠을 계속 방해를 해서 나가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취방을 좀 급하게 구했는데 제가 자취방을 3번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촌 언니 집에서 한 번 옮기고 그래서 혼자 살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 올인원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진짜 혼자 살게 된 집이 첫 번째 자취방이 제일 작았고 한 3평? 3평. 네, 3평인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너무 좁은 거죠. 근데 거기에 침대랑 책상이랑 붙어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침대 겸 침대가 소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책상이 식탁이자 책상이기도 한 그런. 그래가지고 잘못 이제 자다가 발을 이렇게 하면은 책상에 부딪히고 뭐 하여튼 그런 데서 살다가 또 이제 한번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책상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약간 기본 가구로 딸려 있는. 네, 책상조차 그 올인원으로 돼 있으니까 옷장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추가로 살 가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옮겼죠. 그때는 옷장이나 이런 거는 다 북박이었지만 뭐 드럼 세탁기도 약간 들어가 있고 다른 거는 그랬지만 그래도 책상은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뭔가 없는 가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내가
가구를 살 수가 있는구나. 살 수 있겠구나. 있겠구나. 그래서 가능성이 좀 열렸고, 그래서 이사 가자마자 한 하루 이틀 잤나? 그러고 바로 밤에 충동적으로 뭐 11번가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책상 이렇게 쳐가지고 바로 샀어요, 그날. 막 긴 고려 이런 거 없이. 근데 보통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구라고 하면 되게 두고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내가 한두 달 쓰다 버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기간이 기니까 조금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거를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유진님은 지금 이사 가고 나서 가구 고르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만 너무 많이 고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 되게 빠른 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 이 고민의 시간이 길고. 길다의 기준이 뭔가요? 한 일주일 넘게 보고 있는 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일주일 정도는 안 봤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많이 되게 보고 계시고. 인텐시브하게 한 3일, 4일 정도 봤어요. 그럼 좀 이해할 만하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1시간 내로 저거를 선택을 해서 샀고 제가 그동안 한 소비 중에 가장 충동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제가 저만의 뭔가를 사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구 브랜드 이런 거를 따질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검색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은 딱 있었어요. 조건이 뭐였나요? 무조건 길어야 된다. 길다. 그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거예요. 아직 미대생이라는 허세가 덜 빠졌어요. 그래, 나는 이절지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네. A3를 과제로 쓰는 사람이다. 나는 큰 종이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허세가 덜 빠졌고. 네. 그래서 길어야 된다. 책상이. 다른 조건들은 별로 안 봤어요. 무조건 긴데 내가 지금 당장 바로 살 수 있는 그 버짓에 들어오는 장인 가구에서 나오는 네. 긴 네. 뭐 몇 센치 정도 될까요? 180cm에서 200cm 사이에 네. 들어오는 그런 길쭉한 가구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모양이랑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색깔이랑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색깔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미대생일 때 그러니까 아주 지금 모순 덩어리인데 그냥 무조건 긴 거. 길고 의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을 것. 의자. 네, 그래서 의자가 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뭔가 그런 세트에 대한 개념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얘가 짝꿍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떨어진 책상 하나만 있는 건 맞지, 그렇다. 맞지. 이렇게. 네. 지금의 나는 네. 이렇게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구성대로 책상은 이거, 의자는 이거 살 수 있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과 거지 같은 물건을 고르지는 않는 조금의 아주 눈곱만 필터가 생긴 것 같은데 보는 눈이 있지만 생겼죠. 지금은 그때는 전혀 좀 없었고 찍어 먹어봐야 되는 시기죠. 그때는 세트가 최고다. 네, 일단은 경험해봐야 되는. 12만 원 네. 내외의 그 가격에서 의자 2개에 긴 책상 이렇게 세트를 샀었고 와서 설치를 했었나요? 네, 와서 설치를 하셨고 그게 상당히 무거웠거든요, 전반적으로. 와서 설치를 했다는 건 뭐 거기 와서 공구로 직접 조이고 이렇게. 예, 그 철제랑 그 합판이랑 잉 해야 돼요. 그래도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거예요. 그냥 다 조립돼서 완제품을 띵 배달 오는 게 아니라. 아니었어요. 그래서 12만 원 내외로 좋은 가격에 샀었고. 근데 사실 이게 몇 학년 때죠? 2학년. 2학년 때니까 벌써 한 10년은 안 됐고 한 8년? 네, 8년. 8년 정도 된 얘기인데 되게 튼튼한 거였네요, 그러면. 진짜 튼튼한 거를 샀고 튼튼했으니까 지금도 쓰고 있죠. 그죠. 왜냐면은 그동안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닌 거잖아요. 그 책상을. 네, 그 책상이 혹사를 많이 당했고 뭐 온갖 용도로 다 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주로 희원님은 책상에서 뭘 하는지. 그 책상에서. 유진님도 저랑 그 책상을 알게 된 역사가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희원님을 알았을 시기에 이제 그 책상을 덜컹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이런 짙은 색상에 이런 걸 좋아하나? 근데 되게 그 집과 안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취향이니까 취향 존중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 네, 그런 생각을 했었군요. 유진님이 전혀 얘기를 안 해서 몰랐어요. 뭐, 그렇죠. 뭐, 짙은 나무 색상이라는 게, 네. 뭐, 그리고 프레임은 검은색인데, 네.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색상은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와서야 약간 심플한 약간 단색 계열을 지향하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류가 약간 핫한 거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유행의 시기가 좀 변하잖아요. 그 왜 옛날 아파트들 보면 체리색 몰딩 그런 게 유행했던 시기가 있고 점점 뭐 이렇게 옅어지는 색깔로 이게 바뀌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점에서 봤을 때 희원님이 샀던 그 책상이 지금 와서 보면은 왜 이렇게 까무작죽한가 이걸 샀을까 싶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저는 뭐, 맞아. 멀바우 색상이죠, 그죠? 네, 지금 쳐보면, 오크랑, 뭐, 티크랑 좀 그리고 섞어놓은 것 같은 희원님 느낌. 책상은 또 약간은 좀 완전 밝은 약간 황토빛 계열이 슬긋슬긋 보이는 약간 특이한 그런 이 모양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특이하겠진 않지만, 뭐, 그 합판을 만들 때 그게 뭐 딸려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그 스테인을 칠할 때 약간 일부러 그렇게 칠한 것 같던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다양한 용도로 썼었어요. 뭐, 네. 흔히 뭐, 자취방에는 어떤 물건들이 원래 그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모든 물건이. 그렇죠. 왜냐면 살다 보면 좁으니까 꼭 이 용도로 내가 못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가장 쉽게는 네. 일이랑 회의할 때 썼었고, 일에는 어떻게 썼냐 하면은 제가 그때 뭐 아이디어 머신이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왜 아이디어 머신이라고 부르냐면 그때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아이템은 어떨까? 저런 아이템은 어떨까? 아이디어 스케치를 되게 많이 했었고 네. 거의 뭐 A4 용지를 쌓아놓고 맨날 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상 위에서 자다가 막 벌떡 새벽 2, 3시에도 뭔가 생각나면 스케치하고 뭐 적고 뭐 이렇게 이걸 사용하는 모습 같은 거를 막 적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늘 기억나는 게 희원님 집에 뭐 놀러 가면 늘 그 책상 위에 종이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랬고 그리고 회의 테이블로 참 많이 썼었죠. 네, 맞아요. 우리 스타트업 회의도 그 책상 위에서 참 많이 이루어졌고. 네, 근데 그 책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예 나무 합판에다가 철제로 이루어진 그 책상뿐만 아니라 의자도 같이 왔는데 의자도 그 같은 재질의 그 나무와 철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딱딱하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약간 식은땀이 나는. 그래서 저는 제가 몸이 안 좋고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구 때문이었고요. 네, 저도 앉으니까 똑같이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진님이 저희 맨 첫 번째 같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컬러링북을 만들었었죠, 우리가. 컬러링북 만드는 거를 그 책상 위에서 했었는데 컬러링북을 다 만들고 나서 대상포진에 걸렸다. 그 책상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질이고 하여튼 일할 때만 쓴 건 아니고 밥상으로도 참 많이 썼었는데 네, 그곳을 참 여러 용도로 많이 썼죠. 진짜 밥 많이 해먹었어요. 네, 희연님은 뭐 요리를 매일같이 완전 많이 했었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항상 된장찌개 항상 올려서 먹고 국수, 뭐 김밥 뭐 많이 했죠. 뭐 초밥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게 길잖아요. 길어요. 기니까 공간을 나누는데 참 많이 썼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룸이 있잖아요, 다. 그러면 원룸은 방이 따로 없으니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집기류에 의해서 약간의 공간적인 구획을 머릿속으로 하고 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결국엔 책상이더라고요. 아, 유진님한테? 네, 저도 원룸에 살아보니까 그래서 책상의 위치가 결국엔 이 공간의 구획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희원님이 책상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았던 게
처음에는 이 친구 되게 특이하구나였는데 왜냐면은 저는 그때까지는 아직 자취를 안 해봤으니까 부모님 집에 살면 책상 위치, 테이블 위치는 그대로잖아요. 그쵸. 몇십 년 그대로. 네. 근데 그걸 바꾼다는 생각 안 했는데 이 원룸에 살면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리에 좀 심취해 있을 때는 냉장고 근처로 그 책상을 옮겼어요. 냉장고 근처요? 그래서 뭐 그거를 약간 음식을 위한 그 뭐라 그러지? 준비대. 아일랜드 식탁처럼 쓸 때도 있었고 그 아일랜드 식탁처럼 쓸 때도 거기서 일을 하고 다 했어요. 개수대 네.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또 네.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거죠, 새벽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썼었고 그리고 방 한가운데 그 책상을 놨을 때는 네. 뭔가 그런 느낌? 나는 좀 영감이 필요해. 이런 데 놔볼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가깝게 책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위치를 시켰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갈 때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놓으면은 제가 잠을 가운데에서 못 자고 구석에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어요. 약간 희연님이 그때 뭐 바닥에 바닥. 저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어떤 집에 살든지 간에 네. 모든 공간에서 누워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쉬웠어요. 여기서 잘 때 느낌과 저기서 잘 때 느낌이 아주 미묘하게 다르죠. 작은 집에서도. 네, 그래서 같은 방 안에서도 침실 안에서도 네. 나는 왜 이 위치에서만 자는가? 왼쪽에서 자보고 구석에서 자보고 그래서 제 요를 네. 가지고 제가 그 집에 살 때는 화장실 앞에서도 자보고 현관 앞에서 자보고 부엌 앞에서도 자보고 이 요를 되게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 요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책상도 움직여지고 그랬고요. 그리고 업무를 하는데 좀 잘 안 된다. 네. 뭔가 안 풀린다. 네. 그럼 창문에 이제 책상을 붙여요. 근데 제가 또 햇빛 싫어하거든요. 네. 블라인드를 다 내려. 그러니까 바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치를 옮긴 거다. 약간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창문 가까이에 책상을 두는 그런 사무실을 떠올리면서 일에 돌입하는. 근데 이것도 자취의 그 좋은 점? 특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가구가 몇 개 없으니까 마음껏 이리저리 놓으면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 때 네. 맨날 자는 위치가 바뀐다든지 책상 위치가 그러면은 이제 바뀌면 상대방이 그걸 원치 않아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할 수가 없고 네. 황당한 일이고. 그죠. 하여튼 혼자 살아서 아무렇게나 그 위치를 해놓고 네. 살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힘들어하는 네. 파트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네, 희연님은 추억이 참 중요한 사람이죠. 네, 제 추억 인간으로서 네. 제 추억 인간인데 참 이 추억을 적다가 네. 갑자기 희원님이 막 말이 없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또 이거 못 버리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 책상에 대한 화를 기획한 게 네. 유진님이 저한테 아까 시작할 때 명상이라고 했고 마음 정리라고 버리는 했으니까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여기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할 수 있겠다. 약간 진짜 살풀이 한풀이?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 뭔가 보내주는 네. 그런 의미로서 이거를 기획을 한 건데 제가 송구영신의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 추억 부분을 하면서 네. 한참 울다가 유진님한테 나 이거 못 버리겠는데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유진님 그럼 첫 번째 추억이 뭔가요? 큰일이다 라고 했죠. 첫 번째 추억이 아까 부엌에도 책상을 위치시켜놨다고 말했듯이 요리해준 거. 근데 나만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네. 요리해줬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맞아요. 희원님은 진짜 뭐냐면 본인이 먹기 위해서 물론 요리도 종종 하지만 보통은 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준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랄까요? 네. 뭐 외할머니랑 저희 엄마도 그렇지만 네. 그 뭐 요리를 해서 남한테 이렇게 맛보이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DNA 이상으로. 네. 네. 그래서 자취하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됐는데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맛있어지고 이제 요리 되게 잘하는 엄마보다도 잘하는 메뉴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자신 있는 메뉴들을 해주는 게 참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네. 일단 생각이 나는 거는 벌써 약간 눈물 장전인가요? 네. 그 책상 위에서 네. 엄마 왔던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셨고 그래서 근데 인덕션이 하필 망가졌어요. 자취방에 인덕션이 물이 실수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오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가 돼서 전자레인지로 요리를 했어야 됐어요. 전자레인지 요리요? 전자레인지로 할 수 있는 거는 레토르트 식품이라든지 왜 그런 뭐 이렇게 돌려서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 아닌가요? 근데 그때 요리에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해물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 전자레인지에서요? 네, 그래서 그 된장찌개 재료를 이렇게 네. 그릇에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엄청 많이 돌려서 해물이 익으려면 네. 전기로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해서 거기에서 먹은 기억. 그 다음에 외할머니랑 외삼촌이 왔는데 네. 이 두 분은 요리를 되게 평가하기를 좋아하세요. 아 맞아요. 되게 평가뿐만 아니라 그런 먹는 거를 되게 즐기는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맛에 대해서. 기분은 안 나쁘고 근데 기분은 안 나쁘지만 요리를 해서 줬을 때 식은땀은 난다. 이게 맛있어야 되는데 약간 긴장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줬는데 너무 즐겁게 할머니가 이런 된장찌개 처음 먹어본다 하면서 즐거워하셨을 때 좋았고요. 그리고 친구들 왔을 때 뭐 카레랑 새우볶음밥 뭐 해준 거, 그 다음에 유진님이랑 수도 없이 많은 요리 해서 먹어봤고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이걸 왜? 생각하니까 눈물이 들어가요. 얘기해봐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요리를 망하면 막 망했어 이러고 막 갑자기 막 버리려고 하고 그랬죠. 급발진해서 네. 버리려고 그때 하고. 희연님이 봤던 그 영상, 뭐 해외 예능 프로그램이 헬 키친, 그 고든 램지가 되게 그 적나라하게 음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하고 버리고, 그게 저는 상당히 어렸을 때 충격이었는데, 어린 건 아니죠. 한 대학교 때니까 저도. 근데 희원님이 뭐 가끔 정말 요리가 본인 스스로 한 요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맛도 보여주기도 전에 버리려고 해서 제가 한번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비싼 걸 버린 건 아니고 볶음밥. 며칠 된 그 냉장실에 네. 밥 있었는데 네. 했는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못 먹을 어떤 것이었어요. 이거를 먹느니 밥을 포기하는 게 낫다. 그때는 약간 심취해 있어서 지금은 전혀 안 그러는데 그랬던 건데 유진님이 꽤 오랜 시간 요리하는 거를 참아줬는데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싸웠었죠. 네, 그때 시간이 꽤 늦었었는데 그나마 기다린 그 볶음밥이 이제 완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수구에다가 이제 반쯤 떨어뜨리고 있어서 제가 소리를 질렀죠. 그만해! 그래서 싸웠는데 제가 그걸 재밌게 기억하는 게 유진님이 그 개수대에 버린 밥을 손으로 주워서 먹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엄청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망한 요리를 엄청 망해도 버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쳤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고쳤고 하여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요리를 해주는 게 제가 주선하는 작은 파티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되게 소중한 기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억은 뭔가 축하했던 거, 그 책상에서. 그렇죠. 거기서 새해 맞이 축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축하하고 그 다음 뭐 생일 축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억은 이것도 다른 에피소드로 길게 다뤄질 것 같은데 도쿄 디자인 페스타를 저희가 참여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 옛적에 2015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같은 건데 그거를 컬러링북을 들고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부스를 꾸미려고 여러 가지 프린트해서 붙이고 이런 작업이 많았죠. 작업을 거기 위해서 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남고요. 우리가 그날 새벽까지 작업을 했죠. 그 다음에는 그냥 나 혼자의 시간? 그냥 생각했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기억에 나요. 그 책상 위에서.
유진님은 그 책상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해요? 저는 그 책상이 늘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가면 맨날 위치가 바뀌어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희원님이 그 책상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잘 안 할 때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종종 책상 위에 누워 있다든지 그게 길어서 아예 거기 위에 누워 거기 누워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약간 이렇게 거기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책상을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느꼈고 그다음에 사실은 희원님이랑 거기 위해서 밥 먹었던 게 사실 제일 많이 기억에 나요. 그러다 밥 먹을 거 준비해 놓고 희원님이 한 요리, 그다음에 컴퓨터 그 당시에 희원님 맥북이 저한테 되게 최고의 그런 그 화면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뭘 봐도 재밌는 상황이라 거기서 뭐 예능 같은 거 외국 예능, 뭐 드라마 이런 거 봤는데 뭐 프렌즈라는 너무 유명한 그거를 희원님이랑 밥 먹을 때 정말 열심히 봤었던 기억이. 그래서 그 책상은 저한테 그거 이미지가 딱 박혀 있어요. 거기 앉아서 막 밥 먹으면서 막 그 멈췄다 켰다 막 이러면서 봤던 그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희연님의 책상 위를 제가 많이 이렇게 물걸레로 닦는 걸 많이 했는데 제가 유진님도 알다시피 더럽지 않거든요? 더럽지 않아요. 더럽진 않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가 지나면 책상 위를 한번 리셋한다는 개념으로 닦거든요. 근데 책상을 하루 지나면 리셋하는 게 아니라 뭐 이틀 지나서 리셋할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이제 제가 어쩌다 이제 희원님 집에 자주 가면은 이게 눈에 띄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한테는 그냥 그렇게 닦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이걸 한번 훔쳐내고 이게 먼지를 닦아내고 싶다. 근데 희원님이 늘 항상 제가 그걸 좀 닦으려고 다 치우라고 하면 되게 귀찮아하는 맞죠.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책상 위에서 희원님이랑 뭐 우리 스타트업 하는 거 뭐 밤새 거기서 뭐 PPT 작업도 하고 맞아. 피칭 연습도 많이 했던 것 같아. 막 거기서 제가 마치 그런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무표정한 표정으로 희원님을 바라보면서 맞아요. 저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진지하게 딱 시간 맞춰서 저는 그 책상 위에서 이렇게 되게 무표정한 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심사위원인 척하면서 이렇게 희원님을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역할극까지 모든 걸 했죠. 그 위에서. 맞아요. 그런 추억이 있는 책상이고. 네, 그러면 희원님의 이제 그 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늘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보는 거에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편이니까. 네, 그렇죠. 슈퍼너드 유진님이 네. 특히나 어떤 걸 찾아보는 거를 좋아해서 네. 잡학 박사죠. 그래서 잠깐 코너로 책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네, 이미 알아보셨잖아요.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 책상은 여러분 뭐 하는 건지 아시나요? 뭐 그냥 뭐 읽는 거. 네, 책을 읽고 쓰고 뭐 그런 문서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가구를 말해요.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도 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상이다 그런 거고, 제가 조사하면서 제일 재밌게 봤던 부분은 책상이 인류 역사상, 인종, 문화, 뭐 어떤 차이도 필요 없이 모든 그러니까 뭐 지역이나 네. 문화권이나에 상관없이 네. 나타난다. 네, 이 책상이라는 게 늘 존재하는 가구였대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공통적인 행위 중에 이 어떤 걸 앉아서 보는 가구. 뭐 그런 거랑 맥을 같이 할 것 같아요. 왜 활자 네. 관련돼서 어느 나라가 먼저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구텐베르그, 뭐 우리나라 직지 있고. 그래서 우리 금속 활자가 네. 가장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지식이라는 거, 지혜라는 거, 네. 뭐 역사라는 거 그런 네. 게 전해져 내려오는 만큼 네. 이게 뭐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뭐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만 그때는 책이 지식의 창고이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즐기는 네. 거의 가장 높은 단계에 그렇죠. 있기도 약간 했으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일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작성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에서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책상은 네, 중요한 거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가구가 그런 고대 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게 저는 일단 재밌었어요. 책상이. 이게 뭐 현대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애초에 있는 형태라는 게 재밌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책상의 위치입니다. 위치. 네. 이 방 한 칸 안에 이 책상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곳에서 이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이 공간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게 달라진대요. 위치에 따라서. 방 문이 열릴 때 등을 지고서 앉아 있는지 아니면은 그 문 열리는 쪽을 내가 보면서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의 어떤 역할, 위치. 네, 그런 거를 대변한다. 그래서 책상은 또 그런 위치적으로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수단.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학원 같은데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선생님은 문 쪽을 보지만 학생들은 앞에 그 칠판 쪽을 쪽을 보죠. 보잖아. 그러니까 문에서 학생들이 뭐 하고 있는지가 다 빤히 보이죠. 이 구역 안에서는 이 선생님이 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되게 그렇죠. 제일 어떻게 보면 이 곳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에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책상이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게 저는 또 되게 수긍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님이 아까 저한테 이거 내용 얘기 설명을 해주면서 네. 방 중간에 책상이 있으면 네. 어떤 의미라고 얘기해 준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저도 아까 네. 제 책상을 네. 방 한가운데에 놓은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방 한가운데에다가 책상을 꺼내 놓는다는 심리 자체가 이곳의 주인은 나다. 나다. 네, 그래서 약간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거로서 해석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했을 때가 뭔가 용기가 필요하다거나 네. 그럴 때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확실히 책상이 벽 쪽에 완전히 붙어 있으면은 뭔가 좀 다운되거든요, 기분이. 정말 딱 막혀 있으니까 뭔가 그 다 이상을 생각하려고 해도 어려워서 저는 항상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자연을 꼭 해놨어요. 벽에 붙여놓을 때는. 그러면은 뭔가 저 뒤편에 뭐가 없는 거 뻔히 알지만 좀 더 상상이 더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벽 쪽에 그냥 탁 놔두면 뭔가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지 않대요. 그리고 눈이 은시가 생길 확률이 높대요. 이 뭐라 해야 되지? 앞으로 더 볼 게 없으니까 이 시야 거리가 점점 짧아져서 이 뭐 수정체가 움직이는 그 근육이 잘 발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뭐 희연님 책상을 제가 추천해주기 전에 간단하게 뭐 다양한 책상들 사이즈를 알아봤었는데 네. 일반적으로 책상 사이즈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네, 근데 보통 요즘 많이 사용하는 책상들은 보통 1400에서 한 1800 사이? 그것도 되게 긴 편이었는데 요즘 좀 길게 나오나 봐요. 요즘 책상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 책상 길이도 점차 좀 큰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네, 사실 책상과 탁자의 역할이 모호해졌잖아요. 네. 어떤 집에 가면 데스크, 그러니까 책상이 없고 테이블에서 그 역할까지 함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식탁과 합쳐져서 좀 더 길어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희연님이 이걸 샀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로 책상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책상이었죠. 네. 길이도 길이지만 이 깊이 말이에요. 네. 깊이도 원래는 책상이라고 부르려면 한 70cm 정도의 깊이가 돼야 뭔가 이 물건을 놨을 때도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이게 되게 요즘 폭이 좁게 나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뭐 다양한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은 솔직히 그냥 소품 같은 거 올려놓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적정 책상 높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진님이 네. 이 책상에 대해서 짧게 알아본 것 중에서 네.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네, 저도 여지껏 책상과 의자를 사용하면서 이 높이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앉아있는 자세 똑바로 해라. 네. 그리고 뭐지? 이렇게 딱 앉아서 컴퓨터랑 뭐 몇 센치 눈높이를 떨어져. 50cm 떨어져라 뭐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이 책상과 의자가 나의 신체 조건과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는 뭔가 책상과 의자 이런 구매에 있어서 네, 기성 제품에 몸을 맞추는 격이었죠. 그냥 땡겨 앉아라. 뭐 그 정도였었죠. 그래서 여러분 키에 0.18을 곱해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의자 높이를 더하면 여러분의 책상 높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적정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저한테 안 맞는 높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그 책상. 그렇죠. 네. 좀 높은 책상을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뭐 혹시나 줄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의자 높이도 한번 재보시고 책상 높이도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의자 높이는 여러분 키에 0.23을 곱한 숫자라고 합니다. 제가 저거를 곱해봤는데 네. 제가 한 160 정도 되거든요. 네. 160 곱하기 0.23을 하면은 네. 36.8이에요. 네, 한 40cm? 네, 36.8인데 근데 그 되게 낮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의자가 여러분 높은 것 같지만 이런 의자 센티미터 재보면 진짜 그 정도 높이 돼요. 그렇다고? 네. 아닌데? 뭐,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수치적인 적정 높이까지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진님이 책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네. 저한테 다양한 제품도 소개를 해줬는데 네. 사실 저한테 저런 얕은 정도의 책상 지식은 전혀 이 친구와 네. 이별을 하는데 큰 역할하지 않았나요? 전혀 역할을 하진 못하고 전혀. 저는 이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요번 화 제목을 지을 때 그 책상과 이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 왜냐면 이별은 사람한테만 쓰는 단어인가? 아니면 물건한테도 붙여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제목을 지을 때도 그 책상을 내가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이 감정의 정도가 그냥 버리고 그 재활용 센터 해가지고 뭐 그 스티커 사가지고 3,000원짜리 붙이고 이게 아니라 이별의 정도의 그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찾아봤는데 네. 이별의 정의는 이 국문학 용어라고 하고요. 네. 국문학 용어라는 게 사실 그냥 좀 문학적으로 쓰인다. 근데 뭐 그냥 쓰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별은 딱 죽어서 이별하게 되는 경우를 네. 얘기를 하고 생별은 둘이 살아있어. 네.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죠.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근데 이 애달픈 정도가 네. 어디가 더 크냐 어디가 더 큰가요? 라고 했을 때 사별은 죽음은 뭐 염라대왕이나 뭐 신의 영역 네. 그다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거 그런 영역이 아니면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다시. 그렇죠. 뭐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죽음의 강을 다시 되건너서 돌아왔을 때 이제 뒤로 이제 보면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고 하여튼 신화에서도 네. 죽음은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표현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별하는 거는 좀 체념이 되니까 생이별보다는 덜 애달프다. 그럼 생이별은 더 이상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은 뭐 야 헤어져 이래가지고 헤어져서 사람 사이의 이별인지 근데 이 이별이라는 단어를 네. 물건이나 네. 짐승이나 네. 뭐 자연물이나에도 네. 쓸 수 있대요. 그러면은 추억이 많은 희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책상과 떨어지는 것 또한 이별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네요. 완전 이별이죠. 그래서 완전 이별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네. 이별을 해서 슬픔으로 다가오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막
슬픔의 5단계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막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5단계가 들어가 있는 거의 기원을 네. 찾아보니까 결국에 똑같은 한 가지에서 나온 건데 죽음이 5단계.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인가요? 그래서 이게 밈으로도 많이 쓰여서 제 네. 머릿속에 무슨 재밌는 5단계 있었는데 이렇게 남아있었던 거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 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씨가 네. 1969년도에 쓴 죽음과 죽어감 영어로는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합니다. 에서 선보인 5가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단계의 모델이에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선고받고 그 환자든 뭐 보호자든 인지하기까지 5단계로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DABDA라고 줄여서 네. 부른다고 합니다. 왜 DABDA인가 하면 처음에 D, denial, 부정.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이거를 지금 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책상과 이별에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상에 대한 D는 뭔가요? 디나이얼은 뭔가요? 책상에 대한 저희 책상과 이별하는 거에 대한 부정. 이게 아니야, 그럴 리 없으니까 아니야.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을 리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바꿀 마음이 들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추억이 많은 건데 왜? 그랬을 리가 없어인 거죠. 네. 그리고 A. A는 뭔가요? 앵거, 분노. 분노도 느꼈나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감정이 들었지? 이건 다 유진님 때문이야. 너가 나한테 링크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못된 생각의 씨앗이 시작이 된 거다. 너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너가 너무나 지금 구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그 불화의 씨앗을 나한테 준 거다. 그럼 다음 B는 바게이닝이에요. 이게 조금 네. 저한테도 안 익숙한 단어인데 협상. 협상이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 책상의 경우에는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 책상을 좀 더 이제 위치를 바꾼다든지 위에 뭘 덮는다든지 조금 더 의자를 바꿔본다든지 하면 내가 이거를 잘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겠는 게 희원이한테 제가 책상 버리는 게 어때? 이참에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그걸 대뜸 자리도 없는데 베란다 조그맣게 있는 데에다가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글로 옮기겠다 이러는 건데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상태에서 그 긴 책상을 베란다로 옮겼을 때는 빨래를 넣을 때 그 책상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근데 올라갈 만큼 튼튼하진 않거든요, 그 책상이. 지금 막 삐걱삐걱 거릴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D는 뭐냐 하면 디프레션이에요. 우울. 우울했나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바꿔보면 괜찮지 않을까를 넘어서서 네. 이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서서히 받아들이면서 확 우울해지는 시기인 거죠. 내가 진짜 아까 추억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나와 함께 한 시간이 많은 이 물건을 진짜로 버리려는 마음이 들었구나.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잘못됐다. 이게 이제 우울인 거죠. 디프레션의 단계. 마지막 A는 acceptance, 수용인데요. 그래, 이런 마음이 든 이상 나는 지금 이별이 시작이 된 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보니 버릴 때가 됐다. 그리고 세트로 왔던 의자 2개 중에서 하나가 이사 올 때 부러졌으니까 예. 뭐 거의 저항 없이 부러졌거든요. 저는 사실 그 의자가 부러졌다고 들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그 의자 다리가 되게 튼튼하게 부러질 생겼잖아요. 다리가 아닌데 네. 그게 부러졌다고 그래서 헉 했어요, 사실. 네, 되게 위험했고. 네. 하여튼 수용 단계는 그래. 이제 보내줄 때가 됐다. 이제 그만 죽여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만 놔줘. 이제 그만 나를 포기해줘 뭐 이런 거. 그래서 책상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새로운 걸 찾아보자 해서 저는 DABD의 이 죽음의 5가지 모델을 네.
이 단계로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네.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왜 비판을 받았대요? 왜냐면 다른 심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단계가 있으면 대부분 그 단계를 따라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여기 뛰어넘을 수도 있잖아요. 단계를. 그리고 혹은 반복할 수도 있죠. 아니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네. 실제로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네. 숨결이 바람될 때 읽어봤잖아요. 우리 둘 다. 네. 그래서 그 폴 칼라니티라는 분이 쓰셨는데 네. 그분은 책에서 이 단계를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네. 이 단계에서 단계를 뛰어넘는 거 그리고 거꾸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거를 다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죽음의 단계를 명확하게 네. 설명해 놓은 그런 이론이 딱히 없어서 많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용되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러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밈으로 되게 많이 쓰여서 밈? 네. 어떤 밈에 쓰이나요? 심슨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는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그 왜 별에서 온 그대의 네. 드라마에 그 김수현이 무슨 교수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 진짜 가르치던 오랜만에 네, 듣네요. 네. 별에서 온 가르치던 그 네. 학문이 심리학이었나? 하여튼 그건데 그런 헤어지는 것에 대한 5단계를 설명하면서 이 이론을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5단계를. 네, 하여튼 지금 이 5단계가 네. 시험 문제로도 자주 나온대요. 하여튼 그렇게 정의를 한번 했다라는 거에서 뭐 참고 해볼 네.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저걸 보면서 희원님이 그런 어떤 뭐 꼭 그 과정을 똑같이 밟지 않더라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좀 정의받으면 약간은 안도감도 있잖아요. 이게 약간 막 이게 아니라 나 왜 이러지? 이런 게 네, 아니라. 그래서 되게 흥미롭네요. 이게 5단계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확실히 네. 그 책상 나와 8년을 함께 했던 그 책상에 대해서 확실히 그냥 버린다, 처분 이게 아니라 이별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 저는 여기에 정이 있고 이 죽음의 5단계에서 나온 이별의 5단계를 거친 것 같고요. 네. 근데 수용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모든 게 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완성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합리화가 정신 승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승리, 네. 내가 이거를 버려도 된다. 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불편함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내가 이거 왜 불편하냐? 이건 당연한 합리적인 이유다. 내가 이걸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첫 번째는 의자가 부러졌고, 네, 의자가 부러졌죠. 두 번째는 이게 앉으면 불편해서 식은땀이 나는.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가 쉽게 만들어진 가구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진 가구다 이라고 하고 폄하하는 건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구 수업도 잠깐 들었거든요. 실제로 가구도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었고 이런 게 쉽게 해결을 하려 그러면 예. 지지하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책상에는 다리가 다 있죠. 네, 가운데가 부러지든 말든 상관없이 양쪽 끝에 네. 이제 유치원생한테 네. 책상 그려봐 하면은 끝에 다리를 그려놓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 맞아, 그게 맞아. 쉽고 바로 생각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가구이다. 그래서 끝에 다리가 위치해서 자꾸 걸어갈 때마다 거기에 발가락이 낀다. 부딪힌다. 그래서 이거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요즘 그 식탁 같은 거, 예. 테이블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안쪽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테이블도 살짝, 예. 안쪽에 다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살짝. 완전 직선으로 딱 떨어지진 않죠. 네, 근데 그거는 완전 직선. 이라서 걸어갈 때마다 체이고 마지막으로는 흔들린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건 전 완전 이해해요. 계속 흔들리니까.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상이. 그 책상도 나이가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볼트를 조여서 얘가 딱 다시 붙어있게 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그 흔들림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에서의 흔들림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밥상으로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뜨거운 거 올려놓으면 아, 자국 생기죠. 자국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생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은 좀 바보같이 노력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막 순간적으로 그냥 요리하고 바쁘니까 네. 물티슈로 몇 장을 깔고서 아. 밥을 놨거든요. 네. 근데 밥그릇? 어. 밥그릇에도 그렇게 변해요? 근데 내 바보 같았던 거지. 오히려 수분 마른 수박. 때문에 더 열이 잘 전달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했다가 왜 물티슈 있네 이러고 했다가 자국이 생겼군요. 그 분야로 이제 스팀이 돼가지고 네. 그쪽에 나무가 익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거에 의식 있게 쓰지만 저희 네. 집에 방문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종종 뜨거운 차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족족 이제 흰색 자국이 생긴 동그라미 거죠. 자국이 생기면서 무늬가 다양해졌더라고요. 그 책상이 그죠?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내 버릴 때가 됐다라고 합리화를 시켜보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합리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불편함을 찾으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사실 가장 문제인 것은 네. 바뀐 제 마음이죠. 그렇죠. 그거를 어떤 이유를 다 들어서라도 이거는 바꾸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품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문제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유진님은 옆에서 계속 그런 이 바뀐 마음에 대한 불난집에 무채질하는 촉매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되게 좋은 딜이 보이면 사실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희원님이거든요. 네. 약간 뭔가 재밌어요. 이걸 보냈을 때 이 친구가 그 아까 얘기한 어떤 5단계를 거쳐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뭔가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의 내면 속에 눌려있던 욕망이 표출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눌려있는 그런 욕구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바꾸고 싶다라는 욕구. 근데 제가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유진님은 제시를 하잖아요. 네, 전 좀 약간 또 강하죠, 의견이. 근데 그럼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거 딜을 공유하는 순간. 그러면서 막 다양한 소리를 제가 듣거든요. 그게 저한테 되게 영감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되게, 모르겠어요. 되게 나쁜 거 아니야? 되게 나쁜 거. 본인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아니야, 빼, 이거. 아니, 안 뺄 거야. 안 뺄 거고요. 네. 본인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나를 이제 자극시킨다. 영감을 제가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희원님이랑 워낙 오래 보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집에 있는 테이블, 책상뿐만 아니라 사무실에도 책상이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희원님한테 이제 간혹 이제 작업이 뭐 큰 게 있을 때 이 큰 책상을 희원님 쓰라고 딱 가운데다 드리면 희원님이 되게 즐겁게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좀 좁게 이렇게 줄인다던가 좀 불편하게 해놓으면 희원님이 약간 조금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그 책상을 볼 때마다 늘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진님이 옆에서 보기에 저는 이 책상을 어떻게 넓게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네. 실제로 일의 퍼포먼스나 좀 행복도도 약간 다른 느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저는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인터넷에 있긴 하던데 책상을 치워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희원님 책상을 치워준다는 건 어떤 건가요? 저한테는 책상 위에 막 불필요한 물건이 많이 있는 게 이 사람의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도움이 되면 절대 건드리지 않지만 희원님은 제가 오랜 기간 이걸 UX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불필요한 게 많이 널브러져 있으면 이게 갑자기 좀 집중력이 해이해진다던가 짜증을 확 낸다던가 약간 그런 표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기 전에 미리 이 엔트로피를 낮춰주는 역할을 제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유진님이 아까 책상 찾아볼 때도 네. 정보가 나왔지만 네. 남의 책상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네, 매너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는 희원님한테 물어보고 책상을 치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유진님이 책상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제 깨끗하게 치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죠. 제가 유진님이 책상을 치워도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 하는 하는 거를 네. 생각하지. 그래서 뭐 그냥 내가 책상이 끝에 처박혀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한 것뿐이지 이 위에 올려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치워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원님보다 더 이 사람이 그 책상 위에서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을 바꿔야 된다고 본인보다 더 제가 조금 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도 영감이 돼요. 그러니까 영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자극 변화의 가능성? 왜냐면 유진님이 옆에서 보는 모습이 제가 아는 저보다 더 맞을 때가 많아요. 뭐 끝에 치우쳐져서 하면 저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잘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유진님이 뭐 사무실에 왔을 때 너 가운데 여기 딱 앉아라고 했을 때 왜? 이러면서 막 계속 부정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데 나 여기 앉아서 일한다니까? 라고 막 부정하다가 이쪽도 의견이 너무 세니까 그래 이러고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좋을 때가 많거든요. 몸도 편하고 좀 자유로워진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책상을 바꾸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책상을 쓰면서도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 집 구조에 잘 안 어울려서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계속 이렇게 저 자체도 그거를 쓸 때 계속 다리가 채이거든요.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래서 계속 불편하고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고는 있었죠. 근데 옆에서 강력하게 너는 바꿀 때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아무리 이거랑 이별하기 싫고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 없으면 이 현 상태를 바꾸기가 되게 어렵죠. 사실 저도 이 집을 이사할 때 희원님이 너는 이걸 사야 돼라고 얘기해주는 게 막 당장은 제가 난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혹은 그건 너무 부담이야 라고 뭐 부정할 수도 있어도 내심 그 말이 되게 반갑고 고맙기도 한 게 마음 어딘가에 그 말이 내가 이렇게 들릴 만큼 그걸 원하고 있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걸 알아차려주고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희원님이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뭐 그렇다 해서 이 책상을 바꿔야 되라는 얘기에 막 그런 큰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뭐 그냥 결국에 이거나 저거나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잖아요. 네. 네, 그렇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억 인간이고 이거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만약에 다음 책상을 맞이하게 된다면 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희연님은 다음 고를 책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제가 써왔던 스타일과 다른 책상을 사고 싶어요. 다른 책상? 길이? 길이감도 그렇고 높이감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되게 느낌이 확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원한다는 거죠? 네, 왜냐면 그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오면서 저라는 사람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공간도 바뀌었고 저는 근데 솔직히 책상을 구매를 할 때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공간을 생각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내가 쓰고 싶은 책상이 조금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 책상에 앉았을 때 모습을 생각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집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색상 이런 게 가장 무난하죠. 근데 저는 절대 안 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고 싶은 책상이 먼저고 근데 지금 사고 싶은 책상은 지금껏 써온 거랑은 다른 왜냐면 나도 달라졌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내 앞으로의 8년을 뭔가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어떤 책상을 사고 싶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뭐 그런 스펙으로는 네. 멀티탭
좀 숨길 수 있는 책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희원님이 그 끈을, 이 케이블 있잖아요. 전기 네. 충전하는 미칠 거.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상당히 어려워해서 그걸 좀 아름답게 이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미칠 것 같고 네. 선이 너무 많고 네. 가끔 뭐 아침에 이렇게 충전? 네. 이렇게 드드드드 돼 있는 모습 보면 내가 이렇게 전기 제품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고지서 같은 거 보면은 네. 다른 집에 전기 사용량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혼자 사는데 네. 전기량이 2배는 이상 나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짐에 그 본가에 있던 김치 냉장고라든지 네. 사실 원룸에 혼자 사는 젊은 친구들에서 김치 냉장고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안 쓰는 가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단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꽂혀 있어야 되니까. 네, 하여튼 2.5배 이상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선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멀티탭을 숨길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스펙. 그러면은 그 색깔은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지금 색깔은. 어둡죠. 다리도 까맣고. 근데 지금 사무실에 있는 책상은 또 하얗잖아요. 하얗죠. 이 두 가지 색상은 어쨌든 싫다. 이 다른 색상을 살 것이다, 나는. 뭐 나무의 색깔은 워낙 다양하니까 뭐 나무였으면 좋겠죠? 뭐 나무가 가장 무난하죠. 솔직히 나무 말고 다른 이제 재질을 찾아보고 싶지만 네. 그런 다른 재질로 내가 원하는 거를 찾는 순간 가격대가 뭐 공이 하나 더 붙을 것이므로 그걸 찾아볼 이유조차 못 찾겠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돈이 많거나 그러면은 다른 재질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보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무난한 재질 중에서 골라야 한다. 그러니까 나무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뭐 책상의 형태가 있잖아요. 네. 네모난 거 있고 약간 끝에가 살짝 둥글려진 얘기가 있고 완전 동그란 타원형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동그란 타원형은 일단 제가 컵을 많이 쏟을 것 같아서 무섭고요. 그거 맞아. 제외하고는 살짝 라운드에 보도가 살짝 그냥 끝쪽이 동그란 그게 제일 나을 것 이것도 같아요. 제가 직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런 디자인의 변형을 제가 네. 찾다 보면 이제 공이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반적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 책상은 10만 원대의 혹은 정말 무리하면 네. 20만 원대의 어떤 책장을 살 수 있는데 네. 적어도 8년은 쓸 거고 만약에 진짜 사게 된다면 네. 이 팟캐스트로 네. 이 새로운 책상에 대해서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희연님이 꼭 다음 책상을 들여놓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하면서 안 울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어제 다 울어가지고 눈물이 덜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어제 희연님 울면서 나 이 책상 못 버릴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의도랑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못 버려도 못 버리는 거 나름대로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우니까 유진님이 이게 아닌데 라고 계속 그랬고요. 네, 맨날 하는 코너죠. 너드의 한마디. 네, 오늘은 또 질문형입니다. 희원님의 그 책상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버리게 된다면 그 책상을 희원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세요? 네, 버리게 된다면 뭐다 이별하게 된다면. 예. 다시 희원님은 그 책상과 이별하게 된다면 네. 그 책상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게 제 의지로 산 인생 첫 번째 가구예요. 근데 그건 진짜 약간 쉽게 잊어버리기가 참 쉽지 않은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저한테 아까 방금 안 울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역시 저한테 조각 응. 예, 조각 나의 조각
그래서 청춘이라는 단어가 되게 오글거리는데, 네. 뭐랄까, 되게 젊은 20대? 20대 초반, 20대 중반, 그리고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다양한 일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그것이 힘들기도 했었고, 저희 20대는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전혀 평탄한 거랑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그거와 함께 제가 평소에도 가장 오랜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한테 하나의 조각 같은 거예요. 나의 그때 한때의 되게 오랜 기간 동안의 나의 조각. 그래서 진짜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잠깐만. 진짜 버려야 되는데. 지금 해갖고. 진짜 버려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거를 살라고 하면은 네. 제가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차고가 있어요. 차고.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차고. 그러니까. 근데, 차고나 창고나 뭐. 응.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버릴 것 같아요. 차고의 어딘가에 약간 놓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그 다 쓰러져가는 의자를 놓고 네. 그 공구함처럼 벽에 이렇게 꾸며놓고 그거는 공구 관련 이제 책상으로 쓸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자취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책상을 사면 그 책상이 있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라 그 책상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책상을 이게 넣을 수 있는 차고가 있으면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하여튼 그렇고 저는 가끔 이렇게 희원님이 그런 거를 버려야 할 때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다 이렇게 공간이 있다면 어딘가에 놓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놀래요. 왜 놀라죠? 창고가 있으면 거기는 꽉 차겠구나라는 생각. 추억 인간이라서 문제야. 네. 근데 나한테 진짜 소중한 거였어. 유진님한테는 그러면 유진님은 저희 그 책상을 네. 어떻게 기억하고 싶어요? 일단은 앞으로 희원님이 그 멀바우 색상의 책상을 안 살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멀바우 색상의 책상을 좋아하진 않고 네. 근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고 싶냐면 혹여나 제가 제 사비로 멀바우 색상의 어떤 가구를 드릴 일이 있다면 그게 생각이 날 정도로 저한테 대명사 같아요. 그냥 멀바우 색상에 대한 대명사처럼 기억에 남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멀바우 색상이 짙어갖고 보통 검은 색깔 다리랑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장이나 뭐 다른 가구들 중에 그 나무 소재를 쓰면 꼭 그렇게 검은 색상을 철제를 쓰는데 그건 볼 때마다 무조건 희원님 그 책상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약간 그냥 대명사처럼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책상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을 만큼 네. 너무 선명하게 그 장기간 되게 네. 우리가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랬죠. 불편해하면서. 네. 그래서 참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거 네 책상 아니야? 이렇게. 이거 그거다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되게 익숙했던 패턴이라든지 어떤 모양, 무늬 이런 거를 약간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 것처럼 그 정도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네. 패턴이다 라고 저는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완전 그렇죠. 네, 좋은 기억이네요. 그리고 저는 희연님의 다음 책상과의 또 끈끈한 또 시간을 응원합니다. 네, 총무 역할을 옆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니까 네. 유진님이 거의 귀에 피날 정도로 새로운 책상을 사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아까 초반에도 설명드렸지만 슈퍼너드의 옹고지신이라는 시리즈물로서 첫 번째 화였어요. 네.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오래 써온 물건들이 꽤 많아서 이제 그것들을 보내줘야 될 순간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오늘처럼 울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다가 갑자기 울게 되는 희연님을 보게 되는 것 또한 되게 흥미롭고 우리도 이 얘기를 직접 해보면서 네. 우리한테 그런 게 있었다니라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나중에 우리가 이걸 들어봤을 때 이렇게 우리한테 소중한 이런 게 소중한 있었구나. 물건들이 많았구나. 음, 그래서 다음 오는 물건도 되게 행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소중히 쓸 것 같다. 왜냐면 이 옹고지신 시리즈에 언젠가 등재될 게 꽤 많이 있죠. 네,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즐겁게 저희 이 시리즈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슈퍼너드 네, 오늘 슈퍼너드 13화 그 책상 오늘 슈퍼너드 13화 그 책상과 이별할 수 있을까는 여기까지고요. 네. 슈퍼너드 인스타그램에 네. 그 책상의 이미지를 네. 저희가 올릴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책상이길래 네. 이렇게 재미난 그런 자국이 남은 책상 또 이미지 사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슈퍼너드라고 네. 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슈퍼너드 에피소드는 목요일 날 매주 올라오는데요. 여기까지 재밌게 들으셨다면 뭐 팔로우도 걸어주시고 네, 팔로우 그러니까 팟캐스트 네. 팔로우도 해주시고 네, 팟캐스트 팔로우. 네, 구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뭐 애플에서는 팔로우란 단어를 쓰고 네, 좀 다양해서 팔로우, 구독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들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